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중국 전망을 발간했기 때문에 방금 사실 발간을 했는데요. 오늘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서 하반기 흐름을 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기일전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는 어쨌건 무역전쟁 이후에 미중 관계 악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V자 경기 회복 이후에 중국 정부의 어떤 좀 바뀌어진 마음, 그리고 좀 더 긴 그림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좀 회복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펀더멘탈은 작년에 이제 V자 회복 이후에 일봉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내수 중심으로 올해 2차 회복기에 돌입을 하고요. 결국에 미국, 유로존 이렇게 순차적으로 회복하겠지만 내년까지 놓고 보면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 정책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초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이죠. 그 금융위기 이제 갓 벗어난 다음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조금 계속적으로 좀 오버를 했었는데 이번엔 상당히 이성적인 좀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융통성을 좀 발휘할 걸 생각합니다. 미중 신냉전은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상수로 이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치와 경제가 좀 분리되는 분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친환경처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나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에 이제 좀 그런 포인트를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실물 경제에 대한 올해 영향은 아주 심각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업종 접근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비 회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비철이나 건자재, 음식료 같은 이제 중국의 PPI 상승에 편승하는 전략은 유효하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의 제조업과 중국의 제조업 대표 기업들을 꼭 본토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시장까지 좀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는 실적과 수급 기반의 강세장은 연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V자라기보다는 내년까지 긴 호흡에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는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과 비교할 나라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도 유지된다. 그리고 최근에 좀 투자자들이 좀 걱정이 많은 이제 급락한 중국의 소비주나 성장주, 빅테크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K자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말씀드리는 일등주에 대한 강세 논리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넘버 2 내수 시장이 됐고요, 글로벌리.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의 산업 집중도가 올라가면서 상위 기업들 중에 제일 검증된 애들이고, 또 이제 펀드 중심의 이제 기관화 장세로 전환이 되는 이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열도 됐다가 또 다시 냉각되고 이런 것도 펀드 시장에서 좀 목격이 되지만 결국엔 펀드 쪽의 자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들의 이제 보유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페이지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팬데믹 1년 동안에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좀 제가 앞에 정리해 놨고,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생산이나 수출 중심으로 작년에 V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과제는 고정 투자와 소매 판매가 연결해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느냐인데요. 지난 11월 이후에 이제 수출하고 생산도 좀 떨어지고 소비 투자도 떨어졌다가 3월부터 다시 소비 투자 반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2019년 레벨보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숙제는 공급에서 이제 내수, 수요로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호황이 이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정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고민이 생기긴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3월 달에 물량 기준의 산업 생산을 보면은 이제 생산 제한을 요새 중국 정부가 걸고 있죠. 환경 규제라든지 탄소 중립 빌미로 인해서 철강, 비철, 제지 이런 쪽에 제한을 거는 업종들은 생산이 좀 떨어졌고, 또 이제 아시는 대로 부품 차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산업재 쪽이 타격이 좀 있는 상태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좀 후방산업 혹은 소재에 좀 가까운 애들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업종의 수익률이나 어떤 선호도를 하반기에 좀 가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PPI라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중국에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도 올랐고, 보시는 이 왼쪽 그림에 전반적인 업종의 재고가 크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년과 5년 동안 설비 투자를 이렇게 제가 점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투자도 부족했고 재고 조정도 오래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품 가격이 1차로 이렇게 한번 급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이 PPI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거는 올해 중엔 크게 변함은 없다는 생각을 좀 저희가 갖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PPI가 상승했던 과거의 뭐 역대 사이클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철강 포함해서 후방 산업에 좀 가까운 애들이 초기에 좀 많이 좋고 전망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PPI 상승기가 2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후반부 한 뭐 2년 차쯤 되면은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마진에 대한 압박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지금이 어떤 사이클인지 좀 감안해서 이제 좀 추천을 계속 드릴 생각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상대 강도 좀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중국이 V자로 먼저 회복하면서 이제 중국의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차, 또 주가 상대 강도, 또 금리 차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년엔 중국이었고요. 올해 상반기는 미국이 더 기세가 좋고, 하반기에는 여전히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이 왼쪽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함께 중국의 유동성과 정부 재정 지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조금 얘네들이 정책 정상화에 돌입한 것도 미국과 중국 간의 상대 기세가 조금 중국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는 팽팽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측 간의 이제 미중 간의 금리 차나 경기 차, 환율 이런 것들이 유사하지 않겠느냐, 균형을 좀 이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고 뭐 어떤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훨씬 더 안 좋았던 구간은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최근에 뭐 인도, 브라질 확진자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사실 중국의 실질 환율, 뭐 중국의 상대 환율, 또 외국인 수급은 더 중국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내년에 신흥국들이 좀 순차적으로 회복은 하겠지만 시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호황을 이어간다,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중국 쪽에 최근에 소위 빠오투안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이런 펀드들이 집중 매수했던 마오타이나 뭐 신재생이나 홍콩의 블루칩들, 빅테크 이런 것들이 일시에 올랐다가 이제 좀 급락을 좀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좀 심했고, 또 내부적으로 출구 전략 우려라든지 미국 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에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좋게 봤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근본적으로 변함은 없고, 아무래도 이제 멀티플레존도 이제 소화를 했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차별화되면서 K자형으로,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는 어렵고 순차를 두고 좀 올라가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중국판 니프티 피프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의 어떤 단계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부분을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미중 관계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야 뭐 대만이나 홍콩 가지고 싸우겠지만, 중국 쪽도 이제 결국 미국과 계속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90년대, 2000년대 항상 느꼈지만 본인들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서방권에 줄 게 있으면 정경 분리가 됐다는 걸 체득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를 줄지를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이 주려고 하는 거는, 즉 이제 어떤 접점을 찾는 거는 금융과 서비스업 개방입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FDI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포트폴리오 속 투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오해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작년에도 FDI가 글로벌리 굉장히 높았고요. 글로벌 FDI 비중 중에서 9.5%였고 이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장 지으려고 제조업 쪽에서 FDI 투자 받았다면 이제 서비스업에 몰리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물류, 의료, 교육, IT, 레저, 미디어 이런 분야 서비스업 쪽에서 개방 계속적으로 하고, 당연히 자본시장 쪽에 대한 개방도 계속 박차를 좀 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흥국 대비 돋보이면서 중국이 특히나 이제 작년에 주식과 채권에 들어온 돈이 2018, 19년에 2년치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개방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이
좀 득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접점은 최근에 이제 기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중국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주말에도 노동절 연휴 앞두고 이제 고탄소 배출 프로젝트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또 한 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이제 10월 달이 공식적으로 10년 차가 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제 본인이 장기 집권의 어떤 명분으로 삼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견제 없이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전환하는 쪽이 탄소 중립, 신재생 쪽, 에너지 저감 쪽, 탄소 배출권 거래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의 양쪽에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게 무역하고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미국 쪽에 뭐 USTR이나 이런 쪽은 계속 트럼프 때 어떤 제재라든지 높인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실 다 서로 견디기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 좀 할 소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되는 게 작년에 이제 합의한 무역 합의를 굉장히 성실히 이행하면서 수입을 많이 미국 걸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가격들이 오르면서 미국의 수입 가격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관세를 올렸던 중국의 수출품들도 지금 가격을 다 중국 쪽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생각보다 연중 여름을 지나면서 양쪽이 합의를 시작하면서 관세를 좀 조정하거나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을 눈치를 보면서 좀 따로 차별화된 행보를 볼 수 있는 게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인도랑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제 워낙 상황이 그쪽이 어려우니까 백신 외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동남아라든지 뭐 동유럽, 아프리카 이런 쪽에 이제 우군합볼 측면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내부에서 쓰겠다는 거고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백신 외교 쪽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쪽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쪽에서 미국과 좀 다른 행보.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집하고 응용을 데이터 쪽에서 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가속화하는 것도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도 상당히 중국이 차별화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펀더멘탈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성장률이 이제 작년부터 놓고 보면 한번 훅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다가 살짝 1분기 떨어졌다 다시 가는 형태의 W자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2차 경기 반등은 경기 소비 쪽, 뭐 화장품, 자동차, 패션, 혹은 이제 컨택형 서비스업이 주도한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소비 쪽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출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유로존 미국 좋아지면서 이제 작년만큼의 이제 공급 독점은 아니지만 수출 관련 산업들도 회복이 좀 기여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올해 재정 정책은 작년만큼 힘을 쓰진 않겠지만 부동산 건설이나 인프라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내수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건설 쪽도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이제 중국 정부 정책은 얼마 전 이제 이번 노동절 연휴 직전에 이번 주말에 정치국 회의를 했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적인 기조,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 12월 달에 정책을 급하게 전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급하게 출구 전략은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조 계속 유지한다라는 톤으로 저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1분기에 성장이 불균형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나 수출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내수가 못 따라온다라고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방정부 부채나 부동산 규제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핀셋형 규제 측면에서 유효하고 최근에 이제 정풍운동 하듯이 뭐 이렇게 군기 잡듯이 이제 빅테크라든지 뭐 산업 규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입법되거나 규제를 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이 과정이 주가에 어떻게 보면 이미 우려들이 정점을 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분기 정도까지만 이 관련된 규제가 몰아치면서 그때 주가 이미 사실은 선반영을 했고 그때 이제 어떤 현실화되는 과정이 오히려 주가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관련 규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알리바바 제재를 시작으로 큰 기업들이 이제 과징금에
상한을 알 수 있는 그런 제재금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핀테크 쪽 빼고는 중국 정부가 뭐 유통이나 게임, 스트리밍, 원격 의료 이런 기존의 어떤 혁신 산업들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미국 쪽 예전에 과독점 사례 징계했던 것들을 보면은 벌금이 매겨진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이나 이제 올해 반도체 쪽에 이런 기술 혁신 관련 장려 정책들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 전략하고 중국 증시 전망만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 쪽에서 올해 일단 2분기와 3분기에 소비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뭐 화장품, 패션이나 음식료, 특히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국이 올해도 이제 생산자 물가, 즉 PPI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마도 3분기에 YOY 기준으로는 정점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고공행진 자체를 내년 한 연중까지, 내년 2022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이제 이렇게 PPI 주도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어느 업종이 공통적으로 이익이 잘 늘고 주가가 좋았냐를 정리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좋았던 게 전자, 비철, 건자재, 가전, 음식료, 농업 관련주들이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음식료 같은 것들도 좋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캐펙스 투자가 정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중국에서 투자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화학이나 신재생, 기계, 반도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이제 당장은 소비 회복이지만 내년까지 놓고 보면 중국의 이런 제조업 캐펙스 대표 기업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종목표를 저희가 갖다 놨고요. 그리고 뭐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도 계속적으로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좀 바스켓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기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혹은 뭐 태양광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탄소 배출 저감 관련해서 살아남을 기업들, 화력, 뭐 시멘트, 화학 이런 기업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재활용이나 친환경 관련 수요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좀 추천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대표주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은 여전히 탄소 중립 쪽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뭐 워낙 시세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에 내년까지 놓고 보면 철강만큼 감축이나 생산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상해종합지수는 올해 하반기 예상 밴드를 3,950포인트 정도 제시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유동성은 찰랑찰랑 괜찮은데 경기는 2차 반등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1분기에 이제 그 긴축이나 규제에 대한 우려는 그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지수가 반영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은 결국에 방역을 잘했고 정책을 견제해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내수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던 지수의 프리미엄이 신흥국에서 돋보이게 만들 거고, 내년까지의 강세장에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될 거로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쪽 이익 한 뭐 최대 25%, 한 20%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요. 이게 그 연율로 보거나 베이스를 제거해서 보면 내년 1분기까지 우상향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루칩은 K자형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 왼쪽이 뭐냐면 중국 주식 공모펀드들이 주식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과거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인 거에 비해서 2017년 이후에는 장기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고는 있어요. 물론 뭐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처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소수의 이제 펀드에 소수 종목이 쏠리면 좀 탈이 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 어떤 스타일들이 좀 바뀌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조금 합리적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을 좀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도 저희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에 중국 쪽에서 이제 제조업 비중을 좀 늘리라고 저희가 종목을 좀 갖다 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래도 중국을 투자하시면 주로 소비라든지 빅테크나 소수 이런 신재생이나 전기차 같은 성장주에 조금 아무래도 집중돼 있는데, 내년까지 정책에 거슬리지 않고 사이클을 타고 캐펙스가 나오고 이익이 좋은 쪽은 아무래도 제조기업들의 좀 강자들 종목들을
저희는 이제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자라든지 신재생, 자동차, 기계, 화학 이런 쪽 골고루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조금 추천드릴 것들을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소비주나 빅테크가 좀 회복을 할 때 제조업 쪽도 좀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간된 지가 또 얼마 안 됐고 자료가 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길지만 좀 말씀드렸고요. 수시로 좀 업데이트 드리면서 또 이제 좀 수정할 것들이나 혹은 좀 더 강해지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